다음 맥그리거의 X이론, Y이론. 이 맥그리거는 그 메이의 호선 연구와 그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뭐랄까 사회적 자기 실현의 동기 이런 것들을 예선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연구 결과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소위 인간의 본질을 가정을 두 가지를 뒀는데 X이론, X는 보여지는 것처럼 아니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Y로는 yes, 긍정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각기 특성에 따라 관리 전략을 처방하는 동기부여이론이다. 자, X이론은 인간은 어떻게 보냐면은 인간은 일하기를 싫어한다. 야망이 부족하다. 책임감이 없다. 변화를 싫어한다. 앞장서기보다는 끌려다닌다. 꼭 이거 보면 우리 그 동양의 성악설 들어봤죠? 이거는 이제 성악설에 봤다. 순자가 주장하는 성악설. 인간은 이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통제를 하고 때로는 매도 때리고 뭐 이렇게 관리책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Y로는 성선설이에요. 인간은 원래 착하기 때문에 그 교육만 잘 시켜서 이 착한 것이 잘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우리 동양에서도. 물론 순자나 맹자도 다 똑같이 교육을 강조했어요. 근데 순자는 사람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개선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맹자는 뭐예요? 사람은 원래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잘 발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포인트가 서로 다르죠. 그 맥그리거의 XY론도 이 사람이 이제 그 맹자 순자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뭐 기본적으로는 메이어와 메슬로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는데 Y론은 그 성선설과 같은 거예요. 사람은 기꺼이 일하려고 하고 자기 통제 능력이 있고 기꺼이 책임을 지고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있고 스스로 방향을 결정한다. 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보상 시스템 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경험이나 또 뭐 이런 연구에 있어서도 보면은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있고 Y론적 성격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X이론적 부류에 대해서는 에 대한 관리와 Y론에 대한 부류에 대한 관리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 이렇게 스스로 방향을 정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분위기만 조성해주면은 잘해요. 잔소리 안 해도 지가. 근데 거기 가서 잘 하고 있는데 뭐 엄마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뭐 반찬을 뭐 먹어라 뭘 해라 뭐 이래고 있으면 밥맛이 뚝 떨어져 버리죠. 근데 그냥 거일로 터져가지고 성실치 못해가지고 누가 같이 하게 하지 강제하지 않으면 잘 안 움직여. 이런 사람들은 좀 독재적인 스타일의 가정이 필요하죠 때로는. 그래서 그 X이론이라고 가정하든지 Y이론이라고 가정하든지 이런 것은 조직 문화와 그 기업의 성격과 그 집단 또는 그 사람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런 사람의 회사, 그러니까 이걸 또 직업에서도 창조적인 일이 필요한 뭐 디자이너라든가 예술 분야 이런 데서는 좀 이런 이론이 더 정확하겠죠, 그죠? 그러나 X이론 같은 데는 군 같은 경우는 X이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군 문화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막연히 전쟁 상황에서는 군 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가 한 거의 70년 이상의 큰 전쟁을 겪지 않다 보니까 군 문화라든가 군 시스템을 아주 증오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당장 외적의 침을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은 누구든 총 들고 와서 싸워야 되죠.
누군들 총 들고 와서 피 흘려가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전쟁하는 것을 즐겨 하겠습니까? 그죠? 그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또 그 X 이론 말고도 Z 이론이라고 하는 지그자그 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Z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론도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 그러니까 인간은 미성숙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발전해 가므로 조직에서 성숙기를 얻을 수 있는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성숙 단계 있으면은 당연히 수동적이고 의존심이 강하고 한정적인 행동만 하고 업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꼭 요것이 꼭 뭐하고 비슷할까요? 우리 이제 X 이론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죠? 미래에 대한 단기적인 생각을 하고 자의식도 없고 스스로 종속적으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일만 잘해. 이건 이제 미성숙한 이매초라죠. 이매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숙된 단계, 일정한 업무 능력이 있고 일에 자신감이 있으면은 이제 이 성숙 단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독립심이 강하고, 그죠? 다양한 행동도 하고 업무에 큰 관심이 있고 미래에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자의식이 강하고 스스로를 통제한다 하고 스스로 대등하거나 우월지에 있다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강제적으로 뭐 시키고 뭐 하라고 일이 하면 업무 효율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 성숙 단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숙 단계에 맞게끔, 미성숙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미성숙 단계에 맞게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미성숙 단계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로 관리적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성숙 단계에 있으면 내버려 둬도 잘 될 단계예요. 그거는 뭐지기서 지켜만 보고 방향만 슬슬 컨트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나 또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붙어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훌륭한 부모냐? 아니면 방임적으로 키우는 것이 훌륭한 부모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 그래서 물론 이 성숙 단계보다는 미성숙 단계보다는 성숙 단계로 쉬프트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래서 조직사회 또 기업이 이런 단계에 올라가면은 관리자들이나 그 위에 뭐 사장서부터 쭉 이런 관리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노련하게, 그죠? 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끌어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량 경영학 이론, 계량 경영학. 자, 이 계량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OR, Operation Research 이런 말도 쓰고, 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MS, Management Science, 경영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런 여러 단계의 경영학적 방법에 있어서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숫자들이 많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해결을 수학적 방법으로,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풀어내가지고 그 풀이를 바탕으로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경영과학 또는 오퍼레이셔널 리서치, OR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량경영학은 언제부터 크게 대두되냐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 2차 대전의 많은 전쟁 승패 요인을 분석하는 고급 두뇌들이 대부분 군에 있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 고급 두뇌들이 뭐 군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두뇌들이 밖에 나와서 민간 경영 부문에 가서 일을 하게 하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독일의
란체스터 판매전략연구소가 있습니다. 란체스터 판매전략연구소. 이것은 내가 이제 마케팅 가서 아마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요. 신세계 백화점이라든가 오늘날 삼성그룹이 성장하게 하는 데는, 특히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성장하게 되는 데는 란체스터 판매전략연구소에 많은 교육과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우리 교재에서 소개된 63페이지 저 하단에 보면은 이주키즈 멤버 맥나라마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소위 그 포드 자동차에 가가지고 이런 경영을 도입해서 해결안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 회사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으면서 사장까지 진출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까지 됩니다. 그래서 경영과학 이론이 아주 복잡한 큰 규모의 회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경영학의 한 일환이 되는 겁니다. 계량 경영에서의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의 단계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수학적, 계량적 방법론을 탐색합니다. 여기에 이용되는 것이 대부분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 6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LP라 해가지고 리니어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이게 선형계획법인데, 이거는 연립방정식 푸는 해법이에요. 연립방정식.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아주 연립방정식 골치 아프죠? 지금은 그냥 그 컴퓨터에 넣어서 공식만 도입을 하면 저절로 해결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재고 모형. 이거는 우리 회계학에서 많이 배우는 겁니다. 인벤토리 모델링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적정 재고가 어느냐. 그러니까 재고가 많으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왜?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그 창고가 있어야죠. 그 관리해야죠. 그만큼 돈이 묶여 있죠. 그죠? 재고를 최소화하면 뭐예요? 최소화하면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물건이 막 생산이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부품이 조달이 안 되면은 생산에 차질을 빚겠죠. 이런 것을 기가 막히게 해결한 것이 간판 시스템이라 해서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서 성공한 간판 시스템, JIT라래. JIT, JIT. 지금은 우리나라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도 다 도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품 생산 부서에서 우리네 창고까지 물건을 항상 그 생산 스케줄에 맞춰서 갖다 조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전산 태그에 붙여가지고 자동 시스템으로 지가 알아서 딱딱 부품을 공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재고 관리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죠. 뭐 이런 것들도 다 계량 경영학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이론이나 큐잉이라는 큐잉. 뭐가 이제 생산 라인에서 뭐가 조금씩 추정하다 보면 저기 한없이 맥혀요. 우리 이제 고속도로 차 밀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게 큐잉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모의 실험하는 거예요. 이걸 실제적으로 아니라 컴퓨터 내에서 전산 프로그램으로 충돌 실험도 하고, 그죠? 어떤 그 내구성 뭐 이런 성능 실험 같은 것을 요새는 그 실물보다는 그 컴퓨터 내에서 시뮬레이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기법이 도입됨으로써 많은 코스트 다운시키고 더 난 결과나 실험 결과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